네, 온갖문제연구소 계속 이어갑니다. 이태원발 N차 감염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계속 20명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16명. 맞아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 관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인천 학원 강사가 처음에 역학조사했을 때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많이 막았을 텐데. 네, 많이 막았을 많이 텐데. 지금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오늘 현재 시점으로 237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52명이에요. 비율로 보면 21%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명에 1명꼴로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예, 슈퍼 전파가 확진자가 된 거죠. 대체로는 이 2명, 3명 감염이 어려운데 1명으로부터 시작돼서 52명이 감염됐다. 이게 6차 감염까지 나온 거니까. 네. 그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직이라고 했으면 학원을 쉬든가. 그렇죠. 아니면 학원 강사여서 제가 강의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든가. 예. 그랬으면 조금 더 초기에 한 2, 3차 감염으로 막을 수 있었죠.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었는데 퍼져도 너무 퍼졌고 참 또 이게 안타까운 대목은 코인 노래방에서 이 택시기사분이 걸렸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생업에 그게 이제 가장이었던 거예요. 투잡을 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운전기사만 해도 힘든 일인데 주말에는 사진 촬영을 돌 사진을 이제 찍으러 갔는데 부천도 가시고 일산도 가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부천의 그 라운 파티라는 데서 지금 굉장히 적지 않은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꼬리를 물어서 사실 그 돌잔치 1살 여아와 그 부모, 네. 외조부모 여기에 이제 참석했던 하객을 통해서 그 직장 동료와 그 남편까지 해서 6차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가정적이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또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에 택시기사분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들하고 아들하고 간 같이 거예요.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 또 아르바이트로 사진 찍으러 또 맞아요. 가셨으니까 맞습니다. 가정적이면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다. 근데 이런 분들에 또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진이 되도록 이렇게 감염을 시켰다는 지난번에 이 구로구 마음이 콜센터 때 이 여러 군데가 폐쇄되고 이 접촉자들이 다수가 됐던 게 뭐냐면 한 구로구 콜센터 직원분이 여의도에서 새벽에 녹즙 배달하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 이 회사마다 새벽에 녹즙 있죠. 배달하고 구로구의 콜센터 가서 맞습니다. 이 감정 노동인데 네. 하루 종일 또 전화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분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열심히 뿐이에요. 땀 흘려 일하신 분들인데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네.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슈퍼 전파자에 대한 뭐 개념도 제가 말씀드렸고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서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냐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3에서 뭐 5까지로 보고 있어요. 3명에서 5명.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우리 최 평님이 2-3사람 감염시키기가 어렵다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보통 이제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3에서 뭐 1.8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건 아무튼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도 특히 인천학원 강사는 왜 이렇게 막 50명 이상이나 감염시켰냐. 그거는 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체로 그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 그때 바이러스량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환경적인 요인이 강한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 자체가 또 학원 강사였고 지금 그 감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개인 교사도 강의, 하고 과외. 학원에서도 하고 또 거기에 연결된 분들이 또 이제 택시 안에서도 그런 일이 예.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슈퍼 전파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코인 노래방 혹은 네. 그냥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는데 역시 노래방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맞습니다. 튀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인 노래방이 좁은 공간이죠. 밀폐돼 있고. 밀폐된 약간 네. 부스 예, 역할이 예, 있죠. 맞아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흡연 같은 경우도 2차 세컨핸드 스모크라고 해서 간접 흡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3차 흡연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3차 흡연이란 말은 뭐냐. 당장 흡연자가 연기를 뿜어내지는 않는데 그 흡연자가 조그만 공간에서 다녀간 공간에 제3차, 제3자가 들어왔을 때 공기랑 그다음에 뭐 그 테이블이나 바닥 네. 이런 데 전부 다 독성 물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유사하게 특히 코인 노래방 자체가 좁은 공간에서 특히 아까 했지만 그 노래를 하게 되면 비말이 엄청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신천지 교인들이 그 집회할 때도 또 엄청나게 크게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 중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도 이러한 전파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본에는 인천 학원 강사 관련해서 48명이 감염됐다는데 최영일 평론가 52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최영일 평론가 맞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무조건 최영일 평론가 맞는 겁니다. 예. 업데이트되는 소식이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일찍 썼네요. 오랜만에 영식이 좀 썼네요. 정식 때 썼어.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2015년생인가요? 네네.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제 미술학원의 강사예요. 네. 이건 학원 강사인데 미술학원 강사. 강서구에서 미술학원 강사가 확진자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미술학원에서 가르쳤고 여기는 유치원생부터 굉장히 수강생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 영유아가 걸린 거고요. 지금 여기 한 100여 명 정도의 직원과 수강생들이 드나든 곳에서 강연을 한 거예요. 미술 수업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제 저 지도도 직접 해주고 하니까 밀접 접촉이 당연히 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고 지금 검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마스크를 착용 안 했나요? 좀 마스크 착용 어렵죠. 미술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강의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 수칙을 따르면 우리 방송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우리 안 쓰잖아요. 우리는 라디오인데. 특히 최영일 평론가가 조심해야 됩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요 상암동 모든 제일 방송국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여의도 제대로 광화문 갖추고 있죠. 일대까지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요즘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최평님 좀 방송 일단 제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제일 그런 위험합니다. 생각이 바로 드는데. 옆에 있기 이렇게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최평님 조금 쉬게 하고 자가격리 좀 수도승처럼 살고 하시고 있다. 제가 이야기할 수도승처럼 분량이 살고 안 있다. 나오네 이거 참. 오직 일 외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네. 자, 명 박사님한테 하시겠어요? 지금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어떻게 학교를 보내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또 연계해야 됩니까? 그 의학자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행히 지난주 수요일 날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죠. 그리고 한 4, 5일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큰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고2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3 네. 그리고 초1, 1, 2 유치원. 유치원 이렇게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그게 제일 이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추세 일일 확진자 숫자가 다행히도 어제 좀 더 줄어들어서 16명대로 예. 떨어졌나요?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7살 유치원 학부모거든요. 네, 그래서 7살은 이미 보내고 있고요, 유치원에. 근데 유치원에 가면 발열 검사부터 다 수칙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아직 확진자가 안 나와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거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요건 이제 학부모님들이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라는 마음도 있으시지만, 이제 좀 갔으면. 네, 그래서 맞네. 겨울에 시작했다가 지금 반팔 입고 등교시킬 정도로 지금 그렇죠. 5개월여를 그렇죠. 1월에 시작됐으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이 아주 일치월장했다. 따라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했고 정부를 믿는 분위기가 있어서 마스크하고 조금이라도 열 나면 안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5일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나갔다가 맞아요. 또 언제든지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네 가정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다른 거 해보죠. 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유포행위 가담자. 이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자가 적용돼서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형법 114조죠.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범죄단체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직 강령 같은 규율에 따라 위력을 행사하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춘 경우 이 범죄단체 등이 조직에 관한 형법 제114조가 적용돼서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이때까지 인정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폭력배 우리가 다 아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인정된 게 지금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이 왜냐면 조직단체죠. 조직단체면서 역할 분담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전화를 할게. 그리고 너는 또 자금 인출해. 그다음에 넌 이 자금을 또 유통시켜. 뭐 이런 역할 분담이
딱 되어 있는 그건 조직이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가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범죄를 행위서부터 결과 발생까지 고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단체 등의 조직에 대해서 형법 114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N번방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입장에는 적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조직과 그다음에 역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N번방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일인데 맞아요. 그걸 막자고 N번방 방지법이 일어났는데 지금 법대로라면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네, 못합니다. 국내 업자들은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맞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나라는 이제 방역에 국경이 존재해서 지금 나라마다 달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은 지금 국적을 불문하고 돌아다니는데 서버를 타고 그리고 이제 제품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국내 업체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미온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범죄 이 단체 조직은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이 판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미 유기적 결합체고 언론 보도를 우리가 쭉 하면서 보면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미성년자는 돈을 세탁했어요. 찾아와서. 근데 그 돈을 네가 빼돌린 거 아니야? 해서 조주빈하고 박사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가까스는 애초에 시초방을 만들었다가 운영자를 넘겨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동호회 주로 커뮤니티 방 같은 거 운영할 때 운영자가 있고 거기엔 뭐 시삽, 부시삽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있고 뭐 이제 신입 회원 담당 뭐 이런 게 있듯이 이 안에도 약간 느슨하긴 하지만 역할이 있고 고의성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들어갔을 때 이걸 성착 침울이라는 걸 모르고 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이게 이 고의가 아니고 흔히 실수로 링크 타고 들어갔어요는 해당 안 된다고 얘기했고 초기 수사 때 이 검찰이 유기적 결합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요건 조금 한번 새로운 판례를 기다려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벌 대상에는 지금 텔레그램이 빠져 있다. 그 외에도 해외의 메신저는 다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에서 또 디스코드라는 대로 주로 이 미성년자들이 옮겨간 또 다른 이 채팅 앱이 있거든요. 계속 옮겨 다니는데 국내 건 처벌 가능, 해외는 처벌 불가능. 이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텔레그램이 외국 거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스크린샷을 해놓고 그런 증거가 있다면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외국인 사업자를 처벌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거는. 이제 이용자는 가능한데 회원이나 운영자는 가능한데 운영자 회사를 처벌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텔레그램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어야 범죄를 그렇죠. 다 드러낼 수 있는 그것도 건데 불가능하죠.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그러네요. 것이고 그건 또 하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악용될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뭐 빅브라더 사회라도 얘기하는데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방까지 전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이. 왜냐면은 이게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맥락이 있어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민식이법은 아까 말씀하신 사례가 있어요. 이거 과한 가중처벌이다. 그래서 이거 또 개정해달라. 시행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또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30여 명 넘었죠. N번방도 이제 간신히 통과됐죠. 시행 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민주성의 원칙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찬반이 토론하면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 문제를 해소하고 또는 법 자문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재판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초기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다. 아주 비합리적인데 문구대로 무조건 가중처벌, 무기징역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시행 사례를 지켜보면서 완급 조절을 해나가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것은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적용도 안 해보고 바꾸자는 거는 조금 너무 그 자체도 성급한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 1분 남았는데요. 세 분한테 다 기회 드릴 수는 없고 뭐든지 다 하는 이 시간대 되면 뭐든지 다 하는 최영평론가 평론가에게 뭐 할까요? 50초 5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재조사 들어간다. 저는 그리고 재조사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재심을 해야 된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재수사에 들어간다. 재조사와 재수사를 해야 네.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미 새로운 조사,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비망록을 통해서도 이제 증거로 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어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재조사는 공수처가 설치돼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이관하면 물론 조사할 수 있고 공수처에서 네네네.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검찰이 재조사하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의지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재조사는 안 된다. 저는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